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양자역학과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네, 불교와 양자역학.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일단 동시성, 그다음에 얽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양자역학이 먼저 알아야 이제 불교가 또 뭘 얘기하는지를 이해해야 두 개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겠죠. 현재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양자역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선불교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불교에.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양자역학의 최초의 그 부분은 이익으로 MC 자승한 아인슈타인의 한 20, 30년 차이가 나나? 닐스 보어라고. 그때 아마 대학원생인가 그럴 거야. 그때 닐스 보어가 태극마크를 들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과 8쾌를 그려놓고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쪽에서는 이제 그 귀족 집안인데, 자기네 집안의 그 대물려는 문양을 태극으로 바꿨어. 8쾌로. 그래서 그것을 중국에서 구해다가 노벨상을 받을 때, 양자역학 가지고 노벨상 받을 때 그 옷을 입고 했어요. 태극마크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양자역학의 닐스 보어가 한 거를 아인슈타인은 잘 이해를 못했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거기도 태극을 보긴 봤지만 일종의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일본의 학자한테, 이제 불교 심리학자한테 공부하고 하다 이제 연결돼서 해줘서 이 그램시아스이 나왔는데, 연기법 가지고,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이런 반응적인 현학적인 부분에서 연구를 했고, 닐스 보어는 이제 현학적,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양자역학을 닐스 보어가 처음에 한 거고, 그 전에는 이제 하이젠베르크라고 불확정성 원리라, 물질을 쪼개고 나면 과연 물질이 뭐가 남나? 그러니까 이게 물질인 듯하고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이게 확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크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것은 이제 고양이가 이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상자까지 넣어놓고, 어떻게 잘못 만지면 저게 독가스가 다 죽는다, 그런 장치를 해놨는데, 저게 건드려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열어보기 전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현재는 죽었다도 할 수 없고 살았다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또는 이제 입자 광자 실험에서 두 개의 슬라이스에다 통과시키는데, 하니까 전부 다 입자로 전부 다 찍히더라 이거지. 또 이제 근데 관찰자가 생기면 이것이 파동으로 바뀐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관찰자의 효과라, 그런 말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자를 유주 끝에 양쪽으로 벌려놓고 한 놈이 움직이면 그 끝에 있는 그 광자도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시에 움직이는 거야, 쉽게 표현. 그러니까 한 놈만 관찰하고 있으면 딴 놈 뭐 하는지 금방 안다는 거야. 이런 입자의 그 원리나 이 근본을 보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핵심은 그래요. 이게 파동이냐 입자냐, 물질이냐 파동이냐, 요 얘기거든. 그럼 불교에서 무슨 얘기냐면 생사인력 그러거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에서 나와 있는 그 기본적인 원리하고 불교 세계는 생사인력, 이 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입자냐 파동이냐 같은 소리잖아.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들리는 여담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양자역학의 어떤 그걸 발견을 해서 실행에 옮기는 부분을 지금 전파의 어떤
그런 이 정보화하는 위성이 정보화하는 이 부분에 사용한다고 세계에 놀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양자장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식이 그러냐면 절대로 남이 해킹을 들어올 수가 없어.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독특한 어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가 우리 상식에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아니면 그 전으로 돌아가 버리나 해. 그러니까 0에서 1, 2, 3, 4 올라가면은 현황적인 세계의 우리의 사고 패턴이지만 0 그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원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원래 자체 바탕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응용한 것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이 부분을 응용한 게 음양의 원리를 양자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음인 듯 양인 듯. 그러니까 태극이냐 무극이냐. 태극이 무극이고 무극이 태극이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음이 있는 듯 하면 다시 양이 되고 양이 있는 듯 하면 음이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존재하는 거지. 우리는 음이면 양이면 양.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이분법적인 사고의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은 탈이분법을 뛰어넘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고 일반의 사고의 패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이 단계가 아니고 흑이다 백이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0, 1 우리가 하드웨어 기억 장치를 만드는 것도 1과 0으로 만드는 거거든. 이진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표현하면 이제 진한 거는 양이고 흐린 거는 음이 그러면 진하고 흐리고 막 이렇게 얽혀놓으면 그게 기억 장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는 것은 이 기계식 기억 장치 인간의 그 메커니즘 장치를 연구해서 뇌의 우리 이 일종의 신경 전달 물질에 생기는 시냅스 유론 현상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응용해서 만든 게 기계식 컴퓨터라고 한다면 인간은 생체식 컴퓨터지. 그러니까 아날로그식 컴퓨터라고. 그러니까 아날로그식 컴퓨터는 뭐가 있냐면은 이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고 또 이제 그 일종의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 인간한테는. 근데 AI나 챗봇 같은 거는 메타인지가 없어. 여러분이 챗봇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식할지 몰라. 그 때문에 2004년도까지 기억을 입력시켜 놓으면 2005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하고 그러면 트럼프인데 여전히 그 전 대통령을 계속 얘기를 해. 아니다고 얘기해도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인민한테 정보해 가지고 희석시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글도 쓰고 하기 때문에 그게 유용한 거지. 모른다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지. 메타인지는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자기를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걸 메타인지라거든. 그러니까 원래 학생들이 그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 10위권, 그러니까 학력고사 10위권 있는 학생들이 머리가 좋은 거하고 IQ 테스트 해보니까 뭐 아이가 머리가 좋은 건 아니야. 그냥 평균 하나로 똑같아. 일반 애들 10명하고 조사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IQ가. 그래서 IQ가 좋아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면 이제 50문제 문항을 만들어서 학력고사 상위급 10위 있는 아이들한테 또는 일반인한테 10명한테 해서 50문제 주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풀고 나서 시험 보고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어땠냐? 시험 보니까 어땠냐 물어보니까 상위권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몇 개가 틀렸다. 정확하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정확하다는 거예요. 뭘 틀렸는지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평범한 아이들은 IQ는 차이가 없지만 자기가 몇 개 틀렸는지 몇 개를 맞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그게 메타인지라거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 메타인지라는 말은 서양에서 심리학에서 말을 썼지만 어떤 근원을 딱 보니까 그것도 아마 그 동양의 사고에서 오지 않은 생각이 들어가. 왜냐면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공자도 그랬잖아. 그 공자가 어떤 제자가 질문한 거지. 이 공자는 자신을 잘 아느냐.
그지 물었다 공자한테 물었단 말이야 시자가. 그러니까 공자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또 소크라테스 너 자신 알라 그랬잖아. 근데 너 자신 알라 그러는데 또 시자가 물은 거지. 그러면 당신은 아느냐? 나는 똑같은 답이야.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거든. 응? 공통된 분야가 다 있잖아.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메타인지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챗봇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인간은 하다 보면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힘들다는 거 느끼지만 이제 저 챗봇은 힘들다 그래? 저 힘들지 몰라. 전기만 있으면 전기를 엄청 잡아먹는데 전기만 있으면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도 우리 몸에 이제 기력이 떨어졌다 못하는 하는 것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발전기가 있는데 이 발전기 양이 사실 어디서 만들어주냐면은 이 피를 만드는 소장에서 만든다. 소장에는 피부에서 만들어주거든. 근데 이것이 너무 과로하게 되면 전기에 과부가 생기고 전력이 떨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몸에. 그 다시 회복시키면 다시 충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인간이 피로감과 어떤 걸 느끼는 것은 전기적 자극이라 봐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도 커다란 자석이잖아. 자기 자력 그리고 전기 전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력은 양이고 전기 전자는 음인데 또 자기는 양이고 자력은 음이야. 또 전기는 양이고 전자는 음이라고. 근데 이것들이 뭐 전자기적 이런 부분인데 알고 보면 우리 이 전기라는 것은 전기 그 구리선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알고 있지만 전기를 본 사람은 없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뇌도 시대도 유전선상에서 이렇게 피레같이 딱 이렇게 떨어져 있어. 떨어지는데 여기서 요 사이 떨어진 간격에서 붙어 있지 않는 간격에서 시대도 유전선이라면 전기적자가 탁 이러면서 이제 신동을 물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몸에서 이 양자장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은 부처님의 선법이 깨달음의 그 선법하고 그러니까 깨달음의 그 부분은 이제 뭐가 있냐면 첫째는 이 비논리학이고 그 다음에 해체론 본인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 프레임 자체를 해체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된 기억 속에 있는 선입감 이런 것으로 대상을 보게 되면 대상에 투사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자기가 세상을 보는 게 범주하는 거잖아. 마음의 확장이 필요한데 확장이 안 된다고. 자기가 고집하기 때문에. 자기 안목으로만 보잖아. 그러니까 그 해체하고 비상식론하고 이제 탈이분법. 그러니까 좋다 싫다 이런 거. 흑백 이런 거. 이걸 떠나야 되거든. 그래서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해. 예? 그러니까 판단과 관찰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미 우리는 부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부처로 회복된다는 거 보는 거지. 태양이 뭐 밤이라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거든. 이제 쥐가 자전 공전 하면서 이렇게 돌면 또 나타나면 낮이 되는 거고 또 구름이 가면 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구름이 뒤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구름에 가린 거와 똑같은 현상이 내 안에 붓다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 똑같은 이치거든. 그러니까 양자에서 나오는 그 기본 원리는 사실상 우리 머리와 상식, 지식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도 그렇잖아. 참선에 조사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선문답하면은 그 무슨 말인지 저게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선불교 통하는 이치와 똑같아. 저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시공간을 떨어뜨려서 광자가 서로 소통한다고? 그러면 같이 있는 거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니 거리가 뭐 우주 끝에서 우주 끝으로 해서 나도 통한다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데 어떤 통신 방법이길래 저게 되느냐 이거야.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 심전으로 하는 것이라. 심전이 우리 그 자기장파를 이제 이론파 중에 하나는 이론파는 토션파라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자기장파 같은 것들이거든요. 수맥파가 토션파의 수맥이 지나가면서 자기장파가 교란되는 걸 우리 수맥파라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 토션이 좋은 몸에 이로운 토션이 있고 나쁜 토션이 있어요. 그럼 이 토션은 뭐와 같으냐면은 현재 이 모든 우주에 꽉 차 있다고.
그래서 뭐 비근한 예를 들면 벌도 이 자기장파를 길을 찾아 날아다니는 거거든. 벌이 1000마리가 날아갔다가 100마리가 길을 잃으면 자기장파에 그 교란이 일어나니까 길을 못 찾는 거거든. 또 우리 그 철새가 보면 이제 우리 이형 카드에 보면 뒤에 이렇게 자석이 씌워져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 뭐라 그러는데 그거 마그네틱이라는 성분이 있잖아. 마그네틱 성분인데 그게 자석이거든. 그러니까 이 철새도 마그네틱이라는 게 머리에 있어가지고 세상을 위치를 찾아갈 때는 그 자기장파를 통해서 그 자석 성분을 가지고 찾아서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 그렇게 그러면 이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자기장파 있는 그들은 길을 읽어가는 거잖아. 새들은 벌도 그렇고. 벌은 또 썩지도 않아요. 죽어도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뭐냐면 벌이 일종의 그 이슬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구강 치료할 때 쓰고 막 그런 거 하잖아. 어쨌든 그런 우리의 자기장파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우주 전체라는 것은 하나로 전복되어 있기 때문에 일미진중 함시방. 미진 속에 세상이 있고 세상 속에 우주가 있다 이 말이지. 그다음에 일즉다 다지길.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하고 생사인력 우리가 관찰자가 있으면 입자가 되고 안 보면 파동이 된다.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 있어. 관찰자가 부처다 그런 거니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이 관찰자로 가면 안 되고 네, 그 입자가 뭐야? 입자가 그 파동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누가 본다는 걸 알아보는 놈이 그 파동이잖아. 광자잖아.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알아보는 그 놈이 신기한 거지. 그게 바로 나라고 그게. 응? 관찰자가 나가 아니고 그게 나라니까. 내가 내 눈을 못 보는 위치와 같다. 그러니까 상식과 이전의 세계, 바로 양자역학과 선불교의 동무서답하는 이치와 일반 상식으로 깰 수 없는 인간은 이론적으로 인지되는 어떤 부분에 한계하는 부분을 범주에서 사고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아마 선불교하고 양자역학과 통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